113번 환자 접촉자 등 광주 전남 지역의 격리 대상자가 300명을 넘은 가운데 이번 주가 메르스 대응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안심병원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유대회가 앞으로 18일 남은 가운데 메르스 여파와 북한팀 미등록 등으로 조직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의 메르스가 확산될지 여부는 4차 감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4차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성의 113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가 일단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성 기자입니다. 전남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국립목포병원도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입원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1명이 37.5도 이상의 미열 증상으로 격리됐고 의심 환자 단계는 아닙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113번 메르스 환자와 결혼식장에서 2시간가량 접촉했으며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됐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아침에 검체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1차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2차까지 이제 검사 결과 보겠다. 보성 113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접촉한 대상은 597명으로 조사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광주 전남의 자택 입원 격리 대상은 모두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113번 환자를 뺀 나머지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3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한 지난 7일 오전을 기준으로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는 오는 21일. 자택격리실 때는 1대1 전담 공무원을 정해 관리하고 편의점 해열제 구매자를 보건소에 즉각 알리도록 하는 등 메르스 관련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열제를 사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안내하고 병원에 가도록 다시 한번 챙기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 역학조사원과 보건소, 격리치료병원 등에 투입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안심병원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현관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점검받고 방문 기록을 남겨야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면회는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 동안만 허용되는데 환자나 병문안을 온 사람이나 면회 시간 제한 조치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못 있었습니다. 조금 불안해가지고 올해 그거 환자도 저보고 빨리 가라고 그랬거든요. 환자분들도 이해하시고 많이들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르스 안심병원은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폐렴 환자의 경우 1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아야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진료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선별적으로 진료를 잘 해낸다면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잘 넘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1차로 광주 전남 지역 9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4개 병원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2차로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조선대병원과 전남중앙병원, 해남병원과 순천중앙병원 등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 전남이지만 대다수 지역병원에서도 환자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자 쏠림 현상과 안심병원의 의료기관의 진료 기피 등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어 국민안심병원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무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시험 당일까지 메르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격리 대상자 파악과 발열 감시기 설치,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광주의 경우 7,700여 명,
전남은 11,7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 유대 개막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메르스 복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이 6.15 공동선언 15주년인데 남북 관계도 꼬여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회를 2주 남짓 앞둔 현재 138개국 12,000여 명의 선수가 등록을 마쳐 조직위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직위가 대회 흥행의 열세라고 주장하는 북한 선수단 역시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등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이 전염병 질환에 취약한 보건 환경이라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북한이 2주 전에 참가를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시작하기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신청 여부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조직위의 입장권 판매 실적 역시 조조한 상태입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입장권까지 60억 원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30% 정도인 19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게다가 단체로 표를 예매했던 학교 등에서 메르스 여파로 취소 여부를 묻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다트 추첨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장권을 구매한 쪽에서도 취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메르스와 남북관계 경색 등의 난제가 잘 풀리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날씨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기 운영은 물론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유대회를 앞두고 기상청이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열린 런던 올림픽 양궁 결승전.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선수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오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작은 바람, 살랑바람이 불어줘도 이 습도가 어느 정도의 습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바람이 무겁냐 가볍냐를 지도자도 판단을 해야 되고 선수가 판단을 해서 오조준을 해야 됩니다. 양궁처럼 야외에서 하는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야구나 테니스는 비가 많이 오면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와 창 던지기 같은 육상 종목의 경우는 맞바람이냐 뒷바람이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경기 운영이나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날씨 정보를 기상청이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회가 열리는 37개 경기장은 1시간 단위로 기상 예보를 제공하고 최첨단 이동 장비도 가동합니다. 육상 경기, 특히 마라톤 하는 경우에 그 선수들 앞에 배치되어서 현재 기상 상태를 구간별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경기장의 경우는 구역별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3차원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기간이 장마철과 겹치면서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대회 날씨 정보는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기간 동안 시내버스 전용 차로제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차량 이부제가 자율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선수단 입촌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선수촌 주변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버스 전용 차로제는 현재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폐식 열리는 다음 달 3일과 14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주 경기장과 주변 지역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주변에 마련한 임시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관람객들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시의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출발한 이 사업에 첫 물꼬가 튀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내년도 예산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로 넘겼습니다.
국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요구한 사업명과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상징성이 크고 올해 초부터 KDI가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 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부품업체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집적단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비 4,800억 원 등 8,347억 원이 투입돼 내년에 시작해서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바다에 국경이 있는 것처럼 시도 간에도 해상 경계가 있을까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는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여수시와 해경은 경남 지역 선적 멸치잡이 어선 80여 척을 단속하고 김모 씨 등 31명을 고발했습니다. 해상 경계선을 넘어 전남 지역 어장에서 조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김 씨 등은 도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4년 동안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전남과 경남 사이의 바다엔 도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김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의 원천적인 기준은 지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의 경계이며 이에 가장 근접한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양도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수산업관련법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에 해역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경계를 규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경남 어민들이 쟤들이 단속 나가면은 실적으로 넘어갔다가 또 쟤들이 철수를 하면 다시 넘어오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경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 도 경계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도, 경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상 경계에 대해서 법제화할 진행 사항은 없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은 멸치 금어기가 풀리는 7월이면 본격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는데 멸치의 크기가 작아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이 상록회관 부지를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어떠한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록회관에는 벚나무 군락과 함께 300년으로 추정되는 팽나무 등 51종의 18,000주의 나무가 식생돼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박모 총경이 오늘 출근길 교통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박 총경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무안군 일로베안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숨졌습니다.